안녕하세요.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. 자, 오랜만에 제가 맘살롱 코너로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 잘 지내셨죠? 네. 다른 코너에서 저 자주 보니까요. 그쵸? 자, 일단 오늘 제가 머리를 좀 잘랐는데요. 네, 어때요? 봄이라서 좀 짧게 잘랐습니다. 제 캐릭터랑 똑같죠? 네.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아침밥상이에요. 제가 어머님들이랑 교육 얘기도 많이 하지만 조금 더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저희 이제 채널의 구독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,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냥 엄마로서의 삶도 좀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 맘살롱 코너를 사실은 시작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매주 올리진 못하지만 제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 코너를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. 오늘은 이제 집밥 이야기 좀 해볼 건데, 제가 아침마다 아이들한테 아침밥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. 이걸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요 유튜브에다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. 아침을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먹느냐. 아침을 이렇게 잘 차려주더니 내가 좀 반성해야겠다.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. 근데 반성하실 필요 없고요.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. 저는 청소 같은 거 진짜 잘 못해요. 인테리어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정리정돈 이런 거 정말 못하거든요. 그래서 그나마 제가 할 줄 아는 게 요리여서 요거는 아침마다 아이들 챙겨주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요리를 아침마다 해주는 것에 익숙해져가지고, 네, 아침에 밥국 반찬 이렇게 먹고 가는 게 일상이에요. 그래서 안 먹고 가면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. 뇌 활성화가 필수입니다. 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침 밥상을 꼭 차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것도 너무 이제 꼰대처럼 아침밥 꼭 먹어야 돼요,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아닌 것 같고요. 가정마다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. 워킹맘인 엄마들 아침에 너무 일찍 출근하면 아이들 밥 먹는지 마는지 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. 저도 그랬었거든요. 저는 그래도 이제 상 차려놓고 나가면 이제 아빠가 차려주는 날도 있었고, 뭐 시어머니나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차려주시는 날도 있었고, 다양하게 있었어요. 근데 그 상황마다 좀 다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. 뭐냐면 아침에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도 전문가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침 식사로 이걸 매일 섭취하는 것은 아주 안 좋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자주 먹이고 있는 음식이어서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. 네. 첫 번째는요, 바로 시리얼입니다. 네, 시리얼 먹는 친구들 꽤 있죠. 특히 여자친구들은 좀 가볍게 먹고 싶다고 해서 시리얼 그냥 먹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 시리얼이 보통 두 가지예요. 하나는 이제 마트에서 파는 설탕 많이 들어가 있고 색소도 막 들어가 있는 그런, 네, 무슨 코코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걔네들은 사실 영양소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죠. 그냥 과자예요, 과자. 아침에 과자 먹고 가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영양소도 많이 부족한데 거기에 이제 정제된 설탕, 그 설탕도 발효시킨 그 매실청 같은 건 괜찮지만 이게 이제 비정제, 그 다음에 정제가 완전히 된 거는 가장 안 좋은 설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많이 들어있고 당류가 굉장히 높고,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침에 과자 먹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또 하나는요, 그러면 시리얼 중에서 이렇게 그래놀라처럼 이렇게 곡물,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거의 완전식품처럼 이렇게 영양 성분이 좋은 것은 괜찮냐라고 하면, 그것도 사실은 여자 친구들한테는 성조숙증을 좀 유발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시리얼류는요, 매일 아침 반복적으로 먹는 거 좋지 않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혹시 이렇게 먹고 있다면 한번 식습관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, 얘도 많이 먹고 있어요. 네, 저도 이거를 매일 먹는 친구를 봤는데, 딸기잼이랑 식빵의 조합이요. 그러니까
식빵에다 딸기잼 발라 먹는 거 있잖아요. 특히 그 식빵이 하얀색 식빵, 흰 식빵의 경우에는 더 안 좋다고 합니다. 이 정제된 당도 안 좋지만 정제된 탄수화물도 안 좋다고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왜 저가용으로 이렇게 번들로 파는 그런 식빵들 마트에서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근데 그 식빵은 정말 트랜스 지방도 많이 들어있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버터나 뭐 이런 그 좀 더 고가의 그런 것 대신에 되게 저가의 그런 트랜스 지방을 이용해가지고 튀기거나 한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그 방부제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해요. 거기다가 이제 이 방부제와 그 설탕의 덩어리죠. 그 딸기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는 경우가 정말 최악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미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매일 먹는 거 이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. 우리가 가끔은 먹을 수 있죠. 네, 가끔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제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. 이거를 혹시 거의 주식처럼 매일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먹는 친구가 있다면 몸에 굉장히 안 좋으니까 네, 요거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. 바로 이 세 번째도 사실은 당이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된 거예요. 얘도 시판용 음료수예요. 그러니까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예요. 과일 주스는 몸에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 시판용은 사실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. 이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게 사실 우리 아이들이 키 크는 거에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하거든요. 키 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. 그리고 우유를 마셔도 칼슘 같은 것을 섭취할 때 섭취가 잘 안 되게 하는 것이 이 당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사탕, 뭐 초콜릿 이런 거 당연히 안 좋은데요. 그래도 과일 주스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. 근데 집에서 직접 생과일을 갈아서 주시는 거 말고 그냥 이제 파는 용도, 시판용으로 파는 것들은 굉장히 네, 많다고 해요.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아침으로 먹으면은요, 뭐 사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막 혈당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요 세 가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아침마다 이렇게 돌려서 먹이고 있었다. 내가 너무 바빠서 그것까지 챙길 수 없어서 이렇게 먹였는데 이게 너무 안 좋은 거라고 하니까요. 다른 것들로 좀 바꿔가지고 먹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밥이랑 국이랑 반찬을 전날 해놨다가 전날 저녁에 먹고 그 다음에 뭐 밑반찬 몇 개 정도에서 이제 뭐 2개 정도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꺼내주고 그리고 국은 뭐 전날 먹었던 것도 괜찮고 아침에 휘리릭 끓여도 괜찮고요. 거기다가 이제 뭐 계란 후라이나 아니면 뭐 생선 한 토막 정도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도 피하고 있는 것들은 햄이나 소세지나 육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주려고 해요. 예,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보통 제일 간편한 게 계란이에요. 그쵸? 근데 계란은 단백질이 많아서 이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채소, 그 다음에 나물,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 다행히 나물을 좋아하고 잘 먹어서요. 나물이랑 국이랑 그리고 이렇게 생선 이렇게 해서 밥도 잡곡밥으로 그렇게 해서 주거든요. 그러면 아이들이 많은 양을 막 포만감 있게 막 먹고 가는 스타일들은 아니에요. 저희 아이들은 딱 제가 정해진 양을 주면 그것만 딱 먹고 가는 타입들이어가지고 그렇게 주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전날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는 음식이라면 조금 준비해 놓으셨다가 다음날 해주시던지 아니면 아이한테 아침으로 뭘 먹고 싶니에 대해서 좀 의사를 타진을 하셔가지고 일주일치 식단을 같이 한번 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식습관들을 좀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이거를 도저히 끊을 수 없다라는 가정도 있을 거거든요. 그런데 저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거는 엄마가 설득을 하기가 귀찮아서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아이를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그 일을 그만두는 거지 절대로 그 아이가 설득이 되지 않거나 죽어도 그 음식을 먹어야겠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이를 설득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식재료들로 어떤 거를 해서 먹고 가는 게 너희들한테 좋겠니? 라고 해서 엄마도 간편하면서
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. 그래서 저는 결론은요, 돌아가면서 먹이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. 한 가지 음식을 너무 장기간 섭취한다.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 거기 때문에요.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어머님들이 너무 또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게요. 제가 피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먹이시는 것만 금지하시면 되는 거지, 뭐 가끔 먹는 건 괜찮고요. 그리고 우리 아이들 급식을 굉장히 얼마나 알차게 먹고 있습니까? 그리고 저녁에 또 맛있는 거 해주실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오전에는 우리 아이들 뇌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, 웬만하면 이렇게 씹는 기능, 저작 기능이 있는 음식이 좋다고 하거든요. 그런 음식들 위주로 해서 아침을 좀 꾸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뭐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니까요. 혹시 제가 틀린 정보를 말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아래 댓글에다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. 네, 그러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주에도 제가 다른 영어 교육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. 맘살롱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한 주 마무리 잘 하세요. 안녕!